자, 다음은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신당 창당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여러 여론조사를 이야기할 건데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요. 먼저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부터 볼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하면 지지할 마음이 있다가 21%, 지지할 마음 없다가 69% 굉장히 많은 차이로 벌어졌더라고요. 좀 화제성은 있다 이렇게 봤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걸까요? 근데 지지하겠다 지금 실체가 없는데 이준석 혼자만 보고 21%가 지지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주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여져요. 맞아요. 여기 만약 눈덩이가 더 커져가지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들이 함께한다면 와 진짜 저 사람들이 내년도에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하면은 야 한국 정치 바뀔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 저는 기본적인 주춧돌은 충분히 마련된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대략 정당 투표에서 20% 정도의 득표를 기록을 하면 10석 정도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의석 수준. 그러니까 이제 지지할 마음 없다보다 네. 있다의 21%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방금 전 조사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였고요. 또 한국갤럽에서 하루 차이로 21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이 신당 창당에 대해서 좋게 본다 38%, 좋지 않게 본다가 48%. 이것도 이제 어쨌든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왔어요. 이것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38%에 좀 더 질문이 주목을 달라요. 지지할 거냐와 좋게 본다. 나는 지지를 하진 않지만은 나는 저 당 뭐 괜찮은 것 같아. 저런 당 만들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그냥 형식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어 보이고 솔직히 지금 나오는 이준석 신당에 대한 여론조사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정말 27일 이후에 어떤 사람들과 어떠한 정책적인 비전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해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양당이 얼마나 자당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총선을 개판치느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준석 신당이 의미 있는 의석수 더 확보할 수 있고 아니면은 무의미해질 수가 있겠죠. 저는 이준석 신당 굉장히 좀 비판적이 아니라 약간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요?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네, 왜냐면요. 그동안에 제3지대 신당이 그 총선에서 의미 있는 의석을 차지했을 때 경우를 보면은 지금 이준석 대표도 이야기하는 게 뭐 1996년 자민련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난 2016년에 국민의당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때 이제 제3지대 정당이 20석 이상 차지하면서 원내 교섭단체를 이뤘는데 한마디로 3당이 됐는데 그때 보면은 전부 다 이들이 출발할 때 현역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96년에는 그 자민련이 29석으로 시작해가지고 50석이 됐거든요. 그리고 국민의당도 민주당 탈당해가지고 나가신 분들이 17명이었는데 38명 됐어요. 근데 지금 0석에서 저는 10석 이상도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0석에서 뭐 20명까지 간다. 그러면은 사실은 거의 김종필급이에요. 이 선거 업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선거가 이제 성공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데 만약에 이제 27일 이후에 뭐 양 특검 때문에 갑자기 이제 저쪽에서 이탈 세력이 많이 나와서 현역들이 또 가가지고 출발할 때부터 현역이 조금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쨌든 현 시점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오히려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안심시키기 위한 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새기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21%가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거면 이준석 신당이 성공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이 필망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쪼개먹기 때문에 3파전이 되거나 아니면 3명의 뭐 비례대표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이준석 신당이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1% 가지고 당선은 어려우니까 지역구라든지 아니면 비례대표 일부라는 면에서 교섭단체도 어려울 거고. 근데 국민의힘이 망하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새기는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계속 아유 잘한다 아유 별거 없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신당은 성공하지 못하는데 민주당한테 굉장히 위협이 된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여당이랑 야당 구분을 대통령이 있다 없다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만들려는 신당이 대통령이 없잖아요. 야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야당
표 잠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수도권 일부 잠식한다. 네. 서로 지금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랑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정의당이 보기에 어느 쪽에 더 위협이 될까요? 주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근데 이제 되게 많은 옵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저는 이제 신당을 만들 충분한 이제 물적 토대는 어쨌든 지지율로 확인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끝까지 완주를 하길 바라요. 그래서 보수 정치도 좀 더 색깔이 다양해지고 이런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예전에 새보수당이 막판에 합당을 했으니까 그걸 모른다라는 건데 그래도 이 정도가 지금 사람 누가 붙어 있는지도 없고 거의 사실은 단독 드리블에 가까운데 이 정도 나왔으면 예를 들면 보수 후보가 나와서 수도권에서 당선되기 쉽지 않겠죠. 예를 들어 국민의당이 그랬으니까. 근데 이 얘기가 벌써 나왔잖아요. 그럼 그 다음 얘기가 다음 나올 거라고.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경합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이랑 단일화를 하겠다.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출마 당선자를 좀 늘릴 수가 있겠죠. 물론 영남에 있는 현역들이 넘어오긴 쉽지 않을 거예요. 아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자리로 이제 갈 개연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모으고 그다음 필요하면 국민의힘이랑 후보 단일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 의석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이준석 대표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근데 이제 아까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라인업으로 어떻게 데려오느냐라고 하는 그 인물들을 봐야 안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끝까지 뭐 완주하는 게 흥미로운 정치 실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정책관님에게 좀 유감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과거의 정치적인 문법과 경험으로 달라진 민심을 읽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 현역 의원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성공하지 못할 수 있어. 너희들은 옛날에 자민련이나 국민당처럼 충청도나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주의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공하기 어려워. 이것은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을 지나면서 양당의 지역주의에 기반한 극단적인 정치 행위에 대해 신물나게 하는 그러한 국민의 민심을 잘못 읽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준석 대표는 지역주의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젊은 정치인이 무모한 도전을 하는데 우리 여 정책관님이나 용인 의원처럼 아이고 무슨 그런 계산을 하고 성공할 수 있겠어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조금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와 좋은 정당 나오고 좋은 정치인 배지 달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경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사실은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이제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양당에서 스펙트럼을 조금 넓히면 되는 문제이지 그 다당제로 그 한국인의 정서와 아니면 한국인이 정치를 생각하는 그것과 다당제가 맞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따라가고 있는 미국 모델 아니면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영국 이런 같은 경우에도 다 양당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 정치 무조건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 무조건 제3정당 잘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약간 좀 의문이다. 지금 너무 이제 논의가 굉장히 건전하게 잘 퍼져 나간 것 같아요. 우리 정치인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양당제, 다당제 이 토론까지 간 게 건전하긴 하지만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네. 네. 아니 너무 건전했어.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토크 콘서트 열잖아요. 네. 내일은 이제 대구에서 토크 콘서트를 여는데 너무 이제 막강한 상대랑 붙었어요. 이명웅 콘서트 날 바로 옆에서 이 토크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인터넷이 와글와글 하거든요 지금. 근데 저도 뭐 이준석 대표 미울 때 많고 비판한 적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준석 대표가 무슨 새 불리기를 위해서 임영웅 콘서트 옆에서 하고 이 정도로 얄팍하게 정치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 토크 콘서트는 2시 그리고 콘서트는 6시, 4시간에 이제 공백이 좀 있기는 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 공백도 있고 관도 다르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관, 동관 뭐. 근데 설령 저는 비슷한 위치에서 비슷한 시간에 했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임영웅 씨의 팬들을 업어가지고 세를 과시하는 방식으로 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 했다 하더라도. 제가 이준석 대표 정말 정책 노선 관련해서 뭐 다른 거 많지만 그 정도로 얄팍하게 정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하나 배웠어요. 이런 것도 뉴스로 만들 수 있구나. 하나의 관심이라도 급한 정의당 입장에서 이런 노이즈 마케팅 좀 배워야 된다. 이준석 대표한테 저희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냥 그 정도 가십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사실 여기서 뭐 대구에서 토크 콘서트 한다는 거 뉴스는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라도 하니까 조금 더 뉴스가 나지. 그래서 저는 이제 배울 건 배우자 이런 생각을 소수 정당 입장에서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사실 기사가 그냥 다 하나가 났는데 이준석 대표가 본인 SNS에 올리면서 약간 이제 사건이 커진 거고 그리고 대구에서 1,000명 이상 행사할 때가 여기 백스코밖에 없습니다. 여기 가장 큰 행사장이어서 네, 그 임영웅 가수도 여기서 이제 당연히 콘서트를 하는 거고요. 네. 이준석 대표 한 1,300명 정도. 그 콘서트는 8,000명이래요. 네. 아무튼 여전 정책관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본인이 SNS에 올린 게 네. 혹시 한동훈 장관을 의식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서로 의식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그 한동훈 장관이 급작스럽게 급조돼서 저는 등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분위기를 보시면은요,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막 언론 인터뷰도 하고 대구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대구 출마설도 나오고 대구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대구에도 칠성시장도 가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고 흔들리는 대구 민심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잘 안 잡히니까 좋아 그러면은 한동훈이라는 우리 준비된 스타를 한번 등장시켜보자.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그 이준석 대표의 신당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의 등판론이 싹 좀 덮은 측면이 있거든요. 일단 성공했는데 이준석 대표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말 경쟁자로 보면 좀 비판을 할 만도 한데 네. 안 좋은 얘기는 없으니까 네. 사실은 둘이서 뭔가 앞으로 해나갈 가능성도 있을까? 그러니까 이번 내년 총선에서는 두 분이 함께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는데 보수 우파라는 플랫폼 안에서 정말 중요한 자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들이 서로 막 비방하고 잘못 지적하고 이것이 아니라 서로 성우 좀 경쟁하고 뭐 서로 도우면서 보수의 플랫폼 영역을 좀 넓혀갔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긁지 않는 복권이라고 했잖아요. 복권은 꽝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과연 비판을 안 했다고 볼 거냐라고 하는 거에 물음표가 있다. 기대감은 있다. 나 뭐 아니까 기대감은 있는데 복권의 확률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네거티브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 새로운 보수당을 이준석 대표가 만났을 때 결국은 뭐 예를 들어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생각을 하면 만약에 혹은 선대위 혹은 한동훈 간판서를 생각하면 결국 이 선거연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수들 간의 선거연대를 고려했을 때 굳이 지금 척질 필요 없다. 제가 얘기하는 게 이준석 대표가 무조건 선거연대를 할 거라는 게 아니라 그 옵션을 열어놓고 있을 거니까 그걸 굳이 지금부터 관계를 악화시켜 놓을 필요는 없다는 거겠죠. 근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필승제가 될 것이다. 이 둘의 결합이 이런 평가를 내렸던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때요? 혹시 이 둘이 너무 친하게 지내서 정말 화학적 결합이 잘 되면 민주당한테 좀 위협 요소가 아닐까요? 두 분이 만약에 합쳐가지고 같은 당으로 뭔가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거의 낮고 못 합쳐질 것이다. 네, 만약에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장관이 손을 잡는다면 이준석 대표가 양두구육 시즌2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안철수 의원처럼 약간 갈짓자 이 정치 행보로 보이기 때문에 굳이 한동훈 장관과 이번에는 손잡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계속 이제 견제구도 날리고 칭찬도 하고 막 그러고 있다고 봐요. 그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는 그 한동훈 장관 배우자 봉사활동 했을 때 그거 엄청나게 칭찬했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첫 이미지가 약간 딱딱한 사진이 많이 나가가지고 그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한동훈 장관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는 굉장히 어쨌든 봉사활동하고 하는 약간 캐주얼한 그런 느낌으로 친근한 느낌으로 나갔기 때문에 첫 이미지는 되게 좋았다 이렇게 이제 긍정평가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분이서 치고받고 하는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또 안 좋죠. 합쳐도 안 좋고 두 분이 치고받고 싸워도 민주당한테는 사실은 주목도가 뺏기기 때문에 손해예요. 민주당은 재미가 없어요. 이재명 당대표만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소식 듣기가 어려워요. 네. 한동훈 장관을 지금 이제 여선웅이 잡겠다. 그러면서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 아까 오프닝에서 60초 끝났는데 이게 좀 자연스럽게 이럴 이어지네요. 거면 제가 대구 수성구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조만간 제가 수성구에 한번 갈 테니까 우리 동문들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 사실 의원들이 다 비판했다가 깨졌는데 그 한동훈 장관이 그 지금 막 공무원인데 지금 이제 막 그 장관 신분으로 계속 전국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계속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보도 보니까 박범계 의원도 이제 장관 시절에 많이 돌아다니셨다 뭐 이런 것도 있던데요. 근데 돌아다니는 건 괜찮은데 거기서 본인이 팬사인회를 열잖아요. 그리고 막 뭐 기차 시간이 연기되고 뭐 대전 가서는 나 시간 많다 이랬는데 저는 그게 공무원이
본인의 업무를 안 하고 근무 시간에 딴짓하는 거다. 근무 이탈이다. 직무유기. 그래서 그거를 연차를 쓰고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면서 이제 제가 그 한동훈 장관한테 법무부한테 정보공개 청구 요청을 했어요. 고소해버려요 그냥. 그래가지고 출장 내역 그리고 그 실제로 이 공무원이 그 이제 출장을 갔을 때 그 출장이 끝났는데 끝나고 나가서 다시 돌아오는 뭐 예를 들면 비행기 편, 차편 이런 거는 그거 안 해주거든요. 개인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여성 정책관을 응원하면서도 제가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호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 그리고 한동훈 이준석 연대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자꾸 이준석 대표가 보수 지지층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자꾸 판을 흔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누가 봐도 보수 진영 내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표상하는 말하자면 이제 친윤의 그룹이 하나 있는 거고 이준석 대표를 표상하는 어떤 개혁 보수 그 양쪽 그룹들이 있는 건데 한동훈 장관은 누가 뭐래도 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호흡이 잘 맞는. 근데 자꾸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장관 자꾸 칭찬하면 갑자기 이준석이 왜 저러지? 약간 계속 흔들려요 판이. 이준석이랑 한동훈이랑 잘 되면 이길 수도 있겠는데라고 하는 순간 그 구도가 굉장히 희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는 보수 지지층을 자꾸 흔드는 것 같아요. 전략적이다. 네, 전략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절대 까지 않는. 그게 더 무섭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한동훈 장관이 또 이준석 비판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분이 대체제야, 보완제야,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 때 두 분이 손을 잡고 총선을 치르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뒤로 빠져야 돼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두 분이 손잡는 모습은 보기 어렵다. 저는 제가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라면은 지금 막 그 장관이 사퇴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저라면은 바로 국민회의에 입당하지 않고 바로 지금 그냥 약간 중도층 이렇게 끌어당기는 행보를 할 것 같아요. 바로 입당하지 않고 그러면은 약간 윤석열 대통령이나 약간 각도 쓰고 이준석 대표랑 뭔가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장관 얘기까지 했고요.